지금 카자흐스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분도 기록도 없던 고려인 수만 명이 동시에 이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실상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고 유엔 난민기구는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흐름의 출발점에는 공동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이름조차 없던 무국적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낡은 유품 하나가 1945년 해방 직후 사라졌던 고려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적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름도 없던 소녀는 어떻게 국가대책을 만들어내고 수만 명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었을까요? 전 세계가 주목한 고려인 대이동이 충격적인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한 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페트로브나 김입니다. 제 이름이 이렇게 길고 복잡한 건 제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러시아식 이름에 한국 성이 붙어 있지만 저는 러시아 국민도 한국 국민도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지만 카자흐스탄 국민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는 사람. 기록되지 않은 사람.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025년 초 알마티 외곽의 고려인 공동부엌에서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요. 손이 시려도 물을 틀어야 하고 어제 쓴 그릇들을 닦아야 해요. 설거지, 배식 보조, 바닥 청소. 제 하루는 그렇게 반복됩니다. 계약서는 없어요. 신분증도 없고요. 그냥 일하고 저녁에 현금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 안에는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적힌 쪽지도 없어요. 그냥 돈. 오늘 일한 만큼. 내일은 또 모르는 거죠. 안나, 오늘 점심 준비 좀 도와줄래? 공동부엌 책임자인 라리사 이모가 부릅니다. 6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은데 정확한 나이는 저도 몰라요. 여기서는 나이도 이름도 출신도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갈게요. 저는 대답하고 앞치마를 고쳐 묶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닦고 부엌으로 향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처럼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100년 전 한반도를 떠나 중앙아시아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후손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소련이 무너진 뒤로는 러시아인도 아니고요. 그냥 이곳저곳을 떠도는 사람들. 기록에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저는 창밖을 봅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이에요. 눈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흐린 것 같기도 하고. 이곳의 겨울은 늘 이래요. 확실하지 않은 날씨. 확실하지 않은 내일. 안나, 너 병원 간 지 얼마나 됐어? 라리사 이모가 묻습니다. 저는 감자를 썰다가 손을 멈춰요. 못 가봤어요. 아프면 어쩌려고. 아프지 않게 조심해야죠. 웃으면서 대답하지만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거든요.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 정규 일자리를 구하려면 신분증.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이 공동부엌에서 일하고 돈을 받고 구석방에서 자는 게 전부입니다.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배식을 하면서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다들 지쳐 있어요. 피곤하고 무표정하고 말이 없어요. 인사도 간단해요. 고맙다는 말도 별로 없고요. 그냥 받아가고 먹고 나가요. 공동부엌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2024년 달력인데 아무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 옆에는 작은 태극기 사진이 붙어 있죠. 세기발엔 누가 언제 붙였는지도 모르는 사진. 한국. 그곳은 저에게 추억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가끔 말씀하시던 단어. 우리 고향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저녁이 되면 저는 구석방으로 돌아갑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옷장 하나. 창문은 있지만 커튼도 제대로 없어서 밖에서 불빛이 그대로 들어와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오늘 받은 현금을 셉니다. 5,000탱게. 한화로 13,000원쯤 될까요? 이걸로 내일 아침을 사고 모레 아침도 사야 해요. 제 36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기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면서 가끔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사라지면 누가 알까? 누가 기억할까?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라리사 이모도 공동부엌 사람들도 며칠 지나면 잊을 겁니다. 안나? 아, 그 사람. 어디 갔나? 그게 다예요. 존재하지만 증명되지 않는 삶. 바로 그게 제 인생이에요. 밤이 깊어지면 저는 천장을 봅니다. 금이가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천장. 여기 누워서 저는 생각해요. 내일도 똑같겠지. 모레도 똑같을 거고. 다음 달도 내년도. 바뀔 것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라리사 이모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평소와 다른 무거운 목소리였죠. 안나야.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머니의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공동부엌 뒤편 작은 공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20명도 안 됐을 거예요. 목사님도 없었고 제대로 된 의식도 없었어요. 그냥 몇 사람이 할머니를 떠올리며 짧은 말을 했고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할머니는 80이 넘으셨고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아프셨어요. 병원에는 가지 못했죠. 저처럼 신분증이 없으셨으니까요.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밤, 라리사 이모가 작은 보자기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내 할머니가 너한테 주라고 하셨어. 보자기를 풀었을 때 안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세월에 변색되어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펜던트 뒷면을 보니 뭔가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한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가 이걸 평생 지니고 다니셨대. 너한테 꼭 주라고 하셨어. 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냥 오래된 장신구.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공동부엌에서 일했고 목걸이는 제 방 옷장 안에 보관했습니다. 가끔 꺼내서 보곤 했어요. 각인된 글자를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동부엌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50대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에는 표정이 별로 없었어요. 라리사 이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나 페트로브나 김씨 맞나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사람은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민규입니다. 재외동포청 협력 현장 상담관이에요. 재외동포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해서 고려인 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도움.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어요. 도움이요? 저한테 누가 도움을 준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신분 확인이나 서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제 모든 게 문제인데 뭘 먼저 말해야 하죠? 그때 라리사 이모가 끼어들었어요. 이해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품을 남기셨는데 혹시 그게 도움이 될까요? 민규 씨의 표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떤 유품인가요? 저는 방으로 가서 목걸이를 가져왔어요. 민규 씨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각인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으면서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평생 지니셨대요. 저는 며칠 전에 받았고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 순자. 김순자예요. 민규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목걸이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각인 부분을 확대해서도 찍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 확인하시는 건가요? 이 목걸이가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각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만약 한국과 연결된 물건이라면 신분 확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신분 확인.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희망? 아니에요.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고 희미한 감정이었어요. 그냥 가능성? 아주 작은 틈?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민규 씨가 덧붙였어요. 확인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도해 보시겠어요? 저는 라리사 이모를 봤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나야, 괜히 건드리지 마. 자칫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어떻게 복잡해져요? 신분 문제를 건드리면 추방당할 수도 있어.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추방.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로 가죠? 이곳도 제 나라가 아닌데 추방되면 어디로 가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정말 사는 걸까? 기록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이 삶이 과연 삶일까? 저는 민규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네. 시간이 오래 걸려도. 네. 위험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알아요. 민규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알마티 총영사관으로 연락 주세요. 정식 확인 요청을 접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정으로. 명함을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그 작은 종이를 꺼내봤습니다. 한민규. 재외동포청 협력 현장 상담관.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연락하라고 했지만 저는 쉽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규 씨가 다시 공동부엌에 찾아왔어요.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왔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처음이시니까요. 민규 씨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한글과 러시아어가 섞인 양식이었어요. 우선 이걸 작성해야 합니다. 신분 확인 신청서예요. 본인 정보, 가족관계, 거주 이력. 아시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모르는 게 많은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적으세요. 추측하지 마시고 확실한 것만 쓰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이건 쓸 수 있어요. 부모님 성함. 이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막막했습니다. 조부모 정보, 한국 내 친척 유무, 한국 방문 이력. 할머니 본 적지는 모르겠어요. 함경북도 어디라고만 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적으세요. 함경북도 상세 불명이라고요. 이렇게 불확실해도 되나요? 안나 씨,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완벽한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민규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이 없다기보다는 절차에 집중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위로하지도 격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할 일을 설명하는 거였죠. 며칠 뒤 저는 완성된 서류를 들고 알마티 총영사관으로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높은 철문과 경비 초소, CCTV가 여러 대 설치된 건물. 입구에서부터 긴장됐습니다. 경비원이 제 가방을 검사하고 소지품을 확인했어요. 목적이 뭡니까? 신분. 확인 신청이요. 예약하셨어요? 네. 한민규 상담관님께 연락드렸어요. 경비원은 내선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양쪽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저는 그걸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민규 씨가 작은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책상 하나, 의자 2개. 창문은 있지만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서류 가져오셨죠? 네. 여기요. 민규 씨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읽고 체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할머니 유품 외에 다른 증거 자료는 없으신가요? 없어요. 할머니가 사진도 거의 안 남기셨어요. 집에 오래된 문서 같은 건요?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민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서류와 목걸이 사진으로 1차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 기록 조사를 의뢰할 거예요. 얼마나 걸려요? 최소 석 달. 길면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6개월. 그 시간 동안 저는 뭘 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상을 유지하세요. 체류지가 바뀌면 꼭 알려주시고요. 중간에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혹시 한국에 갈 수도 있나요? 민규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신분이 확인되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해요. 하지만 만약 본격적인 검증 단계로 넘어가면 임시 여행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요. 그때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 임시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복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처럼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들,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다들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확인을, 승인을, 가능성을. 공동부엌으로 돌아와서 라리사 이모에게 보고했습니다. 일단 접수는 됐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해요. 석 달에서 6개월. 이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넌 뭐 먹고 살 건데? 일하면서 기다려야죠.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에요? 요즘 단속이 심해졌어. 신분 확인 안 된 사람들은 고용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자리마저 잃으면 저는 어떻게 버티죠? 그럼. 저는 아직 괜찮아. 하지만 오래 버티긴 힘들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절차는 시작됐지만 제 삶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저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사람. 검증 중인 몸. 그게 바로 지금 제 상태였습니다. 며칠 뒤 민규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국가보훈부에서 1차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목걸이 분석을 위해 실물 제출이 필요해요. 목걸이를 내야 한다고요? 네. 각인 분석과 재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려요. 할머니의 유일한 유품. 그걸 내놓아야 하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서울에서 전문가가 직접 확인할 겁니다. 최서연 조사관이 담당할 거예요. 최서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제 손을 떠나고 있다는 걸. 목걸이를 보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동부엌에서 일하며 연락을 기다렸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왔을까? 이메일이 왔을까?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일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배식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 서울에서는 누군가 제 할머니의 목걸이를 들여다보고 있겠죠. 각인을 분석하고 재질을 검사하고 기록을 뒤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설령 목걸이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확인되면 그게 제 신분을 증명하는 걸까요? 안나, 멍 때리지 말고 일해. 라리사 이모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죄송해요. 요즘 자꾸 그래. 일에 집중 못하면 여기서도 오래 못 있어. 정신 차릴게요. 하지만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뭔가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이 상태. 붕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규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나 씨, 1차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목걸이는 1940년대에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인은 한글 표기가 맞고요. 이름으로 보입니다. 이름이요? 김순자. 할머니 성함이 맞네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 그럼 이게 정말 할머니 거였던 거예요? 그럼 이제 신분이 확인된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목걸이 자체는 진품이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국 국적을 증명할 수 없어요. 추가 기록 대조가 필요합니다. 무슨 기록이요? 국가보훈부에서 1945년 전후 기록을 검토하고 있어요. 함경북도 지역 해방 직후 혼란기의 주민 명부와 이동 기록이요. 그 시기에 사라진 이름들이 많거든요. 사라진 이름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할머니도 그 중 한 분이실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서연 조사관이 직접 교차 분석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능성. 처음으로 그 단어가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될 수도 있는 거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안 되면? 만약 기록에서 할머니 이름을 찾지 못하면? 그럼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더 나쁠 수도 있어요. 희망을 가졌다가 떨어지는 게 처음부터 희망이 없었던 것보다 더 아플 테니까요. 그날 밤 라리사 이모에게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목걸이는 진짜래요. 할머니 이름도 맞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대요. 이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나야, 너무 기대하지 마. 알아요. 진짜로 알고 있어. 설령 확인이 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이 문제라고. 무슨 말이에요? 한국에 간다고 해도 넌 외국인이야. 언어도 제대로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야. 이모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해요. 간단한 인사말 정도? 할머니가 가끔 쓰시던 단어들 몇 개. 그게 전부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예요. 적어도 신분증이 있고 기록이 있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왜? 이름을 갖고 싶어서요. 진짜 이름을요. 이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공동부엌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안나가 한국 국적 받는데. 진짜? 어떻게? 할머니 유품으로 증명했대.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벌써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눈으로 봤어요. 나도 할머니 유품 있는데 그것도 되려나? 너희 집은 다르잖아. 안나네는 진짜 기록이 있었나 봐. 기록? 뭔 기록?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불편했습니다. 제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목걸이가 있었고 우연히 각인이 남아 있었고 우연히 민규 씨를 만났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상황일 텐데 왜 저만 가능성이 생긴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민규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안나 씨, 국가보훈부에서 교차 분석이 진행됐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1945년 함경북도 지역 주민 명부에 빈칸이 많아요. 기록 자체가 누락된 구간이 있습니다. 혼란기라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할머니 이름이 그 누락 구간과 겹쳐요. 즉 할머니가 그 시기에 그 지역에 계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능성. 또 가능성이었어요. 확정은 아니지만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규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안나 씨 사례가 보훈부 내부에서 참조 사례로 분류됐어요. 참조 사례요? 비슷한 경우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 누락으로 인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고려인들이요. 안나 씨 케이스가 그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둘 다예요. 주목받는다는 건 기회이기도 하지만 부담이기도 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참조 사례가 됐다는 소식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공동부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친절해졌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설거지를 하고 똑같이 배식을 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안나는 이제 우리랑 다르지. 누군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모른 척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받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벌써 저를 떠날 사람으로 분류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규 씨에게서는 간헐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검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추가 자료 검증 중입니다. 기다림은 길어지고 제 체류 상황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라리사 이모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안나야, 미안한데. 무슨 일이에요? 너 여기서 일하는 거 이번 달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요즘 단속이 정말 심해졌어. 신분 미확인자 고용하면 우리도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너만 특별히 내보내는 게 아니라고. 그럼 저는 어디 가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지. 아니면, 이모는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알마티를 떠나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건가요? 신분 확인되면 괜찮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모 말이 맞았어요.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 밀려나는 거예요. 가능성만으로는 아무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할머니 사진 한 장. 이게 제 전부였어요. 핸드폰으로 민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됐어요. 이번 달 안에 이곳을 떠나야 해요. 체류지가 바뀌면 연락드릴게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류지 변경 사항 꼭 알려주세요. 연락이 끊기면 절차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절차 진행. 그 말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가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제 삶은 절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경기도 외곽의 한 농장에서 임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공동부엌 사람 중 하나가 소개해준 곳이었어요. 합법적인 단기 계약이라고 했지만 계약서를 보니 석 달짜리였습니다. 석 달 뒤에는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하는 거죠. 농장 관리자는 김도현이라는 40대 초반 남자였어요. 첫날부터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신분증 있어요? 임시 체류 허가증 있어요. 한국어는? 조금.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해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은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석 달 계약이에요. 연장은 장담 못해요. 알겠습니다. 일은 곧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고 저녁 7시까지 일했어요. 설거지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라도 있어야 했으니까요. 다른 일꾼들도 저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제 고려인이래. 한국어도 못하면서 왜 여기 온 거야? 들리는데 그런 말 하지 마. 알아들어? 한국어 못한다며. 저는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대꾸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그냥 일에 집중했습니다. 풀을 뽑고 비닐을 씌우고 상자를 옮겼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현 씨가 저를 불렀어요. 안나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도현 씨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일을 못했나요? 그건 아닌데 상황이 애매해요. 당신 신분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확인 절차 중이에요. 곧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게 언제인데요? 한 달, 두 달, 6개월. 우리는 불확실한 사람을 계속 고용할 수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미안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다른 사람 들어와요.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또다시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죠? 누가 저를 받아줄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민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자리를 또 잃게 됐어요. 언제요? 다음 달이요. 신분이 확정되지 않아서래요. 민규 씨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요.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지금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버티라고요. 어떻게요? 돈도 일자리도 체류지도 불안한데 어떻게 버티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그냥 알마티에서 조용히 살 걸 그랬나요?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불안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알마티에서의 삶도 결국 똑같았을 거예요. 언제든 밀려날 수 있는 삶. 기록되지 않은 삶. 며칠 뒤 온라인 고려인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어요. 안나 페트로브나 김 신분 사기 의혹. 누군가 제 이름을 거론하며 의심하는 글을 쓴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행을 노린다. 목걸이도 조작일 수 있다. 고려인들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 글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옹호했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해명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그렇게 4개월째가 지나갔습니다. 결과는 나오지 않고 제 입지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나 씨, 최종 판단을 위한 대면 진술이 필요합니다. 서울로 오셔야 해요. 서울행 비행기 표를 받았을 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임시 여행 증명서. 사진이 붙어 있고 제 이름이 적혀 있지만 국정란은 비어 있었어요. 미확정 상태로 입국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환영받는 게 아니라 심사받으러 가는 거예요. 농장을 떠나는 날 도현 씨는 아무 말 없이 마지막 급여를 건넸습니다. 봉투는 예상보다 얇았어요. 수고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격려도 응원도 없었어요. 그냥 일이 끝난 사람을 보내는 인사였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도착 후 일정으로 가득했어요. 국가보훈부 면담, 최종 진술, 추가 검증. 만약 거기서 거절당하면, 만약 기록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는 다시 알마티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 알마티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요. 공동부엌도 농장도 이제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규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안나 씨, 고생하셨어요. 네. 입국 심사 통과하셨죠? 문제 없었어요? 질문이 많았어요. 목적이 뭐냐고, 얼마나 머무를 거냐고. 뭐라고 답하셨어요? 신분 확인이라고 했어요. 숙소는 정부 지정 임시시설이고 체류 기한은 미정이라고요. 민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공항을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고 빨랐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처음 와보시죠? 네. 어때요? 무서워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아름답다거나 신기하다는 생각보다 두려움이 먼저 왔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저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임시 숙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 게스트하우스였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문 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컥했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로 한국 땅에 왔구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도 아니고요. 그냥 심사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규 씨와 함께 국가보훈부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회색 외벽, 깔끔한 로비, 경비실. 특별할 것 없는 정부 청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곳이 제 인생을 결정할 장소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저는 계속 심호흡을 했어요.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여기에요. 민규 씨가 한 사무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패에는 기록조사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을 때 책상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나 페트로브나 김 씨시죠? 저는 최서연입니다. 기록조사관이에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여자였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평가하는 시선이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고 제 할머니 목걸이도 투명 케이스에 담겨 있었어요. 지난 넉 달 동안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목걸이는 진품이 맞고 각인도 확인됐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가요? 당신의 진술이요.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해주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함경북도에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소련으로 이주하셨고 그 뒤로 평생 중앙아시아에 사셨어요. 가족은요? 할머니 남편,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고요. 자식은 제 아버지 한 분뿐이셨는데 아버지도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요? 러시아 분이셨어요. 아버지랑 결혼하셨는데 제가 10살 때 재혼하셨어요. 지금은 연락 안 해요. 서연 씨는 메모를 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 대해 하신 말씀 중 기억나는 게 있나요? 가끔 고향 얘기를 하셨어요. 산이 많았다고, 겨울이 춥고 길었다고, 집 뒤에 우물이 있었다고. 구체적인 지명이나 주소는요?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도 정확히는 모르셨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떠나셔서. 가족 중에 한국에 남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요? 모르겠어요. 대답할 때마다 저는 무력해졌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할머니 본명, 출생연도, 가족 구성, 이주 경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한참 서류를 보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정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록 누락 구간이 너무 많아서 교차 대조할 자료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진술서를 작성해야 해요. 알고 있는 모든 걸 적어주세요. 추측은 빼고 확실한 것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빈 종이 앞에 앉았습니다. 진술서. 제 인생을 증명하는 문서. 펜을 들었지만 쉽게 쓸 수 없었어요. 뭘 써야 할까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죠? 할머니 이름 김순자 추정. 할머니 출신 함경북도 상세불명. 할머니 생년 1940년대 초반 추정. 이주 시기 1945년 전후 추정. 전부 추정이었어요.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하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쓰자. 꾸미지 말자. 추측하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완성된 진술서를 민규 씨에게 건넸어요. 이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민규 씨는 진술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정직하게 쓰셨네요. 너무 짧지 않나요? 괜찮아요.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것만 쓰는 게 중요해요. 일주일 뒤 서연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검토 회의가 있을 거예요. 결과는 그때 알 수 있을 겁니다. 언제요? 2주일 뒤요. 2주일.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는 숙소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었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방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산, 나무, 하늘. 어느 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실패를 대비한 거였습니다. 거절당하면 바로 떠날 수 있게요. 옷을 개고 세면도구를 정리하고 할머니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답은 단순했어요. 이름을 갖기 위해서. 진짜 이름을요. 기록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더 이상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올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국가보훈부로 갔을 때 저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두렵지도 않았고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서연 씨와 민규 씨, 그리고 처음 보는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에서 온 실무자들이었어요. 앉으세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나 씨 사례에 대한 최종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침착하려 했는데 몸이 반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연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개인 신분 확정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안 되는 거구나. 역시 안 되는 거였구나. 하지만 서연 씨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안나 씨 사례는 1945년 전후 기록 누락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고려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외교부 실무자가 끼어들었어요. 개인 차원이 아닌 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록 누락으로 인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고려인들을 위한 별도 기준이 필요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나 씨는 민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기준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에요. 고려인 대상 한시적 신분 확인 및 체류 연계 방안이요. 한시적 신분 확인, 체류 연계.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명확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연 씨가 설명했어요. 완벽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신분을 인정하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안나 씨처럼 유품과 진술, 기록 교차 분석이 가능한 경우가 해당돼요. 그럼 저는 한국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차가 완료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승인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이 애매한 상태. 하지만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닌 이 가능성. 언제쯤 결정되나요?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관련 부처 합의와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또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단순히 제 개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준 자체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어디 있어야 해요? 임시 체류 자격이 연장됩니다. 현재 숙소에서 계속 머무르시면 돼요.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저만의 것이 아니게 됐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민규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죠? 네. 이해해요. 하지만 안나 씨가 시작한 게 중요한 일이 됐어요. 전 그냥 제 신분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름을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숙소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자음, 모음, 단어, 문장. 천천히, 조금씩. 가끔 민규 씨가 찾아와서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외교부, 보훈부, 재외동포청이 공동문서를 작성 중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1945년 전후 기록 누락 고려인 대상 한시적 신분 확인 및 체류 연계 예비 기준. 길죠? 네. 정말 길어요. 공문이 원래 그래요. 하지만 내용은 중요해요. 이게 통과되면 안나 씨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의 다른 고려인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많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규 씨가 문서 사본을 가져왔어요. 표지에는 대외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통과됐어요. 진짜요? 네. 부처 합의가 완료됐고 시행 지침이 마련됐어요.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문장은 명확하게 읽혔습니다. 본 기준은 기록 공백으로 인한 역사적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이며 제 이름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개인정보는 번호로 처리돼요. 안나 씨는 KZ 2025-001. 제 이름은 사라지고 번호가 됐어요.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둘 다예요. 이름은 없지만 기준은 생겼어요. 안나 씨가 그 기준의 시작점이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 하늘이 맑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해요? 알마티 공관에서 접수가 시작돼요. 안나 씨는 여기서 최종 체류 자격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요. 번호가 되고 사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걸. 석 달 뒤 민규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나 씨, 알마티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총영사관 앞에 줄이 생겼대요. 줄이요? 무슨 줄이요? 민규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알마티 총영사관 앞. 이른 아침인지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는데 건물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인도를 따라 건물을 돌아 골목 끝까지. 이게 다 뭐예요? 고려인들이에요. 체류 연계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고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노인들, 젊은 부부, 아이를 아는 여자들. 모두 손에 같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왔어요? 첫날 427명이래요. 다음 날은 500명 넘게 왔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27명.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다들 저처럼 기록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1945년 전후에 이주하셨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기준이 생겼으니까 신청하는 거예요. 제 때문에. 안나 씨 덕분에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할머니 목걸이를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안나 씨가 절차에 들어왔고 기록 누락 문제가 드러났고 정부가 움직였어요. 이제 수백 명이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됐고요. 민규 씨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공관 내부. 직원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를 처리하고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체류 연계 예비 심사 신청 안내. 표준 양식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사연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식을 채우고 유품이나 증거를 제출하면 돼요. 심사는요? 기준이 있으니까 빨라졌어요. 개별 검증이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저는 사진 속 사람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다양했어요. 긴장한 사람, 기대하는 사람, 무표정한 사람.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제가 거기 가면 안 될까요? 민규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알마티요? 왜요? 저도 그 사람들처럼 기다렸어요.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불안을 느꼈어요. 가서 보고 싶어요. 민규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실무 지원 명목으로 출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알마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임시 여행 증명서가 아니었어요. 정식 체류 자격증이 있었고 재입국 허가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확정 상태가 아니었어요. 알마티에 도착했을 때 공관 앞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새벽 6시인데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노인이 작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응? 노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언제부터 기다리셨어요? 새벽 4시부터. 일찍 와야 접수할 수 있어서.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만 해. 노인은 손에 든 봉투를 쓰다듬었어요. 내 할아버지 사진이 들어있어. 흑백 사진 한 장. 이것만 남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될 거예요. 그럴까? 네. 꼭 될 거예요. 노인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젊은 사람이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네. 저는 더 앞으로 걸어갔어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자고 있었어요. 몇 살이에요? 3살이요.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얘는 달라야 할 것 같아서요. 신청하시면 될 거예요. 정말요? 우리 같은 사람도 될까요? 네. 기준이 있으니까요. 공관 문이 열렸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갔어요. 오늘 접수 대기 583명.
사람들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순서대로. 모두 자기 차례를 기다릴 줄 알았어요. 저는 공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봤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안나 씨, 언제 오셨어요? 어제요. 도우러 왔어요. 진짜요? 고마워요. 사람이 부족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접수를 도왔어요. 사람들이 봉투를 내밀면 저는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증빙자료. 할머니 사진 여기 넣으면 되나요? 네. 여기 칸에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하루 종일 접수를 받았어요.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했어요. 모두 저처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줄이 조금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왔어요. 끝없이 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직원이 공고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새벽 8시부터 접수 시작합니다. 못 들어온 사람들이 아쉬워했지만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돌아갔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는 표정으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줄은 사라졌지만 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었던 자리. 내일 또 걸을 자리. 민규 씨가 옆에 섰습니다. 어때요? 보람 있죠? 네, 근데 이상해요. 뭐가요? 전 그냥 제 신분만 확인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변화예요.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여러 사람으로 퍼지는 거. 전 영웅이 아니에요. 맞아요. 안나 씨는 영웅이 아니에요. 민규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나 씨는 기준이에요. 출발점이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공관 앞에 섰습니다. 텅 빈 거리. 내일이면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겠죠. 그리고 모레도 다음 주도. 저는 그 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연은 사라졌어요. 감정도 필요 없어졌고요. 이제 남은 건 절차예요. 기준이고 양식이고 접수 번호예요. 그게 더 나아요. 사연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안나 페트로브나 김이 아니에요. KZ 2025-001이에요.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이름보다 기준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니까요.